연방하원 3선에 나서는 미셸 박스틸 의원이 상대 후보인 데릭 트란에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두 후보의 표차는 단 36표 차입니다. 3,320억 윌셔 블루버드 13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이 주거 복합단지로 전환하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 한 전당포가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절도범들은 차량을 이용해 문을 부수고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렌데일 지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갱단 간의 충돌 여부를 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가 열리고 있던 포모나 페어플렉스에 소형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 3명이 부상했습니다. 그럼웨이 팜사이에 미니 당근을 먹고 1명이 사망하는 등 39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그린웨이 팜의 미니 당근을 구매한 고객은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열렸던 무료 코로나 예방 백신과 독감 예방 접종 행사에 많은 한인들이 방문해 다양한 건강 정보를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28 LA 하계올림픽과 관련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논란의 공약을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트럼프 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30만 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고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신흥국과 미국 채권 시장이 올해 수익률 상당 부분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등에 몰려들면서 주가와 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급락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의 올해 3분기 말 자산 거래 잔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6년 만에 최고이며 사상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가항공 스프릿 항공사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실적 부진과 젯블루와의 합병이 무산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주요 이슈인 글로벌 부유세 문제를 놓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러시아는 3차 대전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LA 램스가 뉴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28대 22로 승리했습니다. LA 차저스는 신시내티를 34대 27로 꺾고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유타와의 경기에서 116대 105로 승리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지난 토요일 경기에서 뉴올리언스를 104대 99로 꺾고 5연승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5.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과 오늘 대체로 맑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런 선거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박빙입니다. 이거 뭐 살얼음판, 초박빙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인 선출직 선거 역사상 가장 피말리는 역대급 개표 현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45지구인데요. 연방하원 45지구의 3선에 나서는 미셸 박스틸 의원이 지난 11월 5일 투표 마감 후 개표가 시작된 지 지금 12일, 13일째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뭐 50%대 50% 사실상 완전 동률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초접전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및 오렌지 카운티 선거국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현재, 17일 오후 5시 현재면 어제 오후 5시 현재인데 주말에는 개표가 이어지지 않았죠. 연방하원 45지구 개표율 94%를 보이는 가운데 미셸 박스틸 의원이 15만 2,945표, 상대인 데렉 트란 후보가 15만 2,981표, 딱 36표 차이로 미셸 박 의원이 트란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연방하원 45지구는 지리적으로 오렌지 카운티에 주로 분포하지만 LA 카운티도 일부 걸쳐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미셸 박스틸 의원이 13만 8,320표를 획득해 트렌 후보에게 4,152표 정도 앞선 상태지만 반대로
민주당세가 우세한 LA 카운티에서는 미셸 박스틸 14,625표로 트렌 후보에게 4,100여 표 차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LA 카운티 쪽에서는 트렌 후보가 우세하고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는 미셸 의원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금 오렌지 카운티나 LA 카운티 선거 개표 현황 웹사이트 보고 계시는 분들은 좀 제가 얘기하는 거랑 다른 걸 보고 계시죠? 네. 오렌지 카운티는 오렌지 카운티만, LA 카운티는 LA 카운티만 집계해서 발표가 올라오기 때문에 두 곳의 개표 현황을 더해야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산수를 오래간만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아직 카운트하지 않은 표들이 다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선거국에 따르면 미개표분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LA 카운티 모두 7만여 표가 남은 가운데 연방하원 45지구 미개표분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어느 쪽에 더 많이 남아있느냐에 따라 당락의 희비가 갈릴 전망입니다. 지금 봐서는 LA 카운티가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한데 뚜껑은 역시 열어봐야 됩니다. LA 데일리 뉴스는 연방하원 45지구 결과가 공화당이 얼마나 더 영향력을 넓힐 수 있을지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며 이런 초박빙 상황과 느린 개표 속도로 인해서 승자 확정까지는 수일에서 심할 경우 1, 2주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각 카운티 선거국의 개표 인증 작업 완료 기한은 12월 5일까지인데 다음 주가 또 땡스기빙 연휴잖아요. 그 전에 과연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이처럼 아직까지 승자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우편 투표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정부 예산 지출을 줄이면서 급진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028년 LA 하계올림픽 개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와는 달리 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한 지원을 해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LA시 정부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민간 LA28 조직위원회는 기업 후원과 기타 수입을 통해 약 69억 달러로 추산되는 올림픽의 주요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방정부가 관련 비용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시는 올림픽 준비를 위해 LA의 대중교통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라 연방정부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에 33억 달러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일론 머스크와 비맥 라마스와미를 새로운 행정부의 효율성 부서로 이끌도록 임명하고 연방정부의 지출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이번 LA 올림픽에 백악관이 얼마나 지원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연방정부 지출에서 2조 달러 규모의 삭감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LA28 지도부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LA28의 KC 워셔맨 회장은 LA가 올림픽 유치 작업이 오랜 동안 진행되온 까닭에 트럼프의 전 대통령 임기와도 겹쳤는데 지난 2020년 트럼프 당선자가 남가주를 방문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LA 올림픽 조직위원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해당 자리에서는 트럼프는 올림픽을 진정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또한 LA가 2026 월드컵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상황이어서 지역 올림픽 조직위원들을 맡은 트럼프 인수위원회나 다른 워싱턴 DC 관리들과의 대화에서 LA 올림픽 지원에 대한 저항의 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 측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세계적인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잘 인지하고 있고 여행이나 보안, 교통, 물류 등 연방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직후부터 실시하기로 공약한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SNS 트루소셜의 보수법률단체 사법워치를 이끌고 있는 톰 피턴의 관련 게시물에 사실이다 라는 댓글을 달은 것입니다. 피터는 지난 8일 올린 게시물에서 보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든의 침공, 즉 불법 이민자 다수 유입을 뒤집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고 이 군사 자산을 사용할 것이라 본다라고 썼는데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라면서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일개 행정부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탐 호몬을 최근 국경 차르, 즉 불법 이민 문제 총 책임자로 내정해서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위한 준비에 일찌감치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에서 승리한 뒤에 남가주에서 반 트럼프 성향 교사들이 순환을 겪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베벌리 힐스 하이스쿨의 보조교사가 도널드 트럼프를 비판하고 교내에서 틴 트럼프 성향, 마가 집회에서 흑인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비난하는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후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니 게럿은 지난해 베벌리 힐스 통합교육부에서 거의 30년간 교직 생활을 한 후 은퇴했고 지난 4일부터 한 달간 대체 교사 업무를 시작했는데 지난 수요일 통합교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해고 이유로는 온라인에 올린 정치적 성향의 게시물이 지적되었습니다. 게럿은 경고를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해고를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게럿은 자신이 게시물에 정치적인 내용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수업 중에는 트럼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벌리 힐스 하이스쿨이 마가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이후 베벌리 힐스 하이스쿨에서는 대부분 남학생들로 구성된 친트럼프 학생들이 교내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자축하는 요란한 집회를 열었는데 해당 집회에서 학생들은 마가 티셔츠와 모자를 착용하고 트럼프 모습을 한 카드보드를 들고 다녔으며 학교 경비원이 트럼프 깃발을 흔들자 큰 함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대선 이후 베벌리 힐스 고등학교에서는 흑인 학생들이 친트럼프 학생들에게 괴롭힘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베벌리 힐스 고교의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다른 학생들이 교내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친트럼프 집회를 제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반트럼프 게시물을 올렸다 해고된 서브스티튜트 교사 게럿은 페이스북에 친트럼프 학생들이 마가가 아닌 학생들을 괴롭혔고 특히 흑인 학생의 모임을 표적으로 삼아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일부 흑인 학생들이 매우 속상해하며 심지어 울면서 등교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벌리 힐스 하이스쿨에 재학하는 흑인 학생들은 그동안 살면서 많은 인종차별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대처하는 노하우를 익혔지만 베벌리 힐스 고등학교에 와서는 더 많은 차별을 경험했고 이번 선거를 전후로 교내에서 인종차별이 너무 심해져 견디기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게럿 씨는 최근 다른 게시물에서 미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며 트럼프 지지자들이 파시스트를 숭배한다. 또 일부 유대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며 악마와 손잡았다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게시물에 올리고 이것을 명예의 배지로 여기겠다. 공적 포럼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인해 박해받은 혹은 앞으로 박해받을 교사들과 함께한다며 베벌리 힐스 통합교육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남가주 내 다른 학교 교사들도 대선 이후 순환을 당하는 케이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모레노밸리에서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인종 관련 발언을 한 직후 정직 조치되었습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많은 라틴계 남성들이 백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세리토스 고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학생이 교실에서 마가 의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수업을 중단하고 교실을 떠난 일도 있었습니다. 라디오 설 뉴스 이윤입니다. 미니 당근 많이들 사서 드시죠? 아유, 당근 언제 까? 그냥 까 있는 거 사서 먹자. 까 있는 것도 올게닉으로 골라서 유기농으로 해서 먹자. 그런데 이게 다 식중독 제품이었습니다. 대형 마켓에서 판매되는 통당근 등 제품들이 박테리아에 오염돼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발생하면서 리콜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그림웨이 팜에서 생산된 올게닉 당근을 먹은 39명이 식중독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감염 사례는 총 18개 주에서 보고됐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림웨이 팜 측은 8월 14일부터 10월 23일 사이에 당근을 구매한 고객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의 당근 제품이 판매된 대형 마켓은 홀푸드, 타겟, 월마트 등등등 웬만한 남가주 대형 마켓 전부 다입니다.
그림웨이, 버닐 러브라고 써있는 그림웨이의 올게닉 당근들입니다. 전체 목록은 CDC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국 해커들이 미국 3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전, AT&T, T-모바일도 표적으로 삼아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신문은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그룹인 솔트 타이푼이 버라이전과 AT&T 같은 이동통신사와 루멘 테크놀로지 같은 통신 네트워크사의 시스템에 침투해서 미국 정관계 주요 인사의 통화 정보에 접근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솔트 타이프는 미국 네트워크 장비사인 시스코 시스템스의 라우터를 포함한 이동통신 인프라에 취약점을 통해 침투했고 스파이 작전 향상을 위해서 인공지능인 AI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우수한 병원 순위의 스탠포드 병원과 UCLA, 로널드 레이건 병원, 그리고 UC 샌프란시스코 병원이 탑 3로 선정이 됐습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2025년 캘리포니아 최우수 병원 순위에서 1위에 오른 스탠포드 병원은 연구와 임상치료를 통합하는 것으로 잘 알려 있습니다. 특히 심장학, 암치료, 신경학, 정형외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위는 UCLA 로널드 레이건 메디컬 센터, 3위는 UC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가 각각 올랐습니다. LA에 위치한 시더사이너이 메디컬 센터가 4위, 그리고 USC 캑 메디컬 센터가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UC 얼바인은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15일 라디오 서울 방송에 개최한 무료 코로나 예방 백신과 한방 침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일 타운 내 앤더슨 몽고 YMCA에서 진행된 무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과 한방 침술 행사에 100여 명의 타운 주민들이 방문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 예방 백신뿐만 아니라 독감 백신 접종을 비롯해 동국대학교의 한의학 진료까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행사에 참석한 기관들에 관한 정보를 얻고 코로나 검사 키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 개최에 관련된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러한 무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닉 굽타 MCCN 대표는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인타운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백신 접종과 한의학 검진을 받아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The whole purpose is, we're providing those free services right now, flu shot and the COVID. We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YMCA 관계자에 따르면 YMCA 측은 늘 한인 사회에 필요한 행사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Yeah, I think this is a great resource that we can further provide and hopefully have bigger and more outreach in the future. 스테판서 동국대학교 한의학 클리닉 의사는 이번 행사에서는 동국대학교 한의학 의료진이 진료를 보고 현장에서 직접 시침했으며 행사에 방문한 주민들이 치료를 받고 참가자들에게 보약 한 첩을 제공했습니다. 한방병원은 다른 한의원에 비해서 더욱더 양질의 좋은 교수님들의 치료, 또 일반 한의사들의 치료, 크리스티나 차 리갈 메디컬 간호사는 이번 행사에서 타운 참가자들에게 당뇨 예방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services we provide are general health care. Myself, I provide free health education. 이번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은 한의원 클리닉이었으며 타인종 참가자들은 시침이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으나 생각한 것에 비해서는 아프지 않고 오히려 시원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왼쪽 손목에 터널 증후군을 앓고 있던 남성은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밝히며 추후에 더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Now I have a carpal tunnel in my left hand, so I wanted to see how this treatment would work today for me. 한 여성 참가자는 허리 수술로 인해 제대로 앉고 걷기가 힘들었는데 시침 이후 허리 통증이 많이 가셨다는 입장을 전하며 이번 한의원 클리닉 부스가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a lot better than I was expecting because those needles didn't hurt and I'd always hold off doing acupuncture. 한 남성은 오른쪽 얼굴에 경련이 와서 이번 행사 소식을 접하고 방문했는데 얼굴 움직임, 떨림이 많이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facial Bell's palsy, so I've heard things about that and how acupuncture can help the muscles and the nerves come back. 타인종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들도 이번 행사에 참석했는데 한 한인 여성은 정기적으로 한의원을 가지만 타운에서 무료로 한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무릎이 좀 불편해서 오늘 침 맞으러 왔어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데 요즘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한인 여성은 칼라바사스에서 1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행사에 도착했는데 이번 행사를 개최해준 라디오 서울과 MCCN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선 MCCN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 게 좋고 그다음에 라디오 서울에서 이런 걸 또 방송을 많이 해줘서 사람들이 많이 알려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날 행사에서는 무료 코비드 테스트 킷과 마스크도 무료로 배포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11월 18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할 오늘 남가주 쌀쌀한 공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고 낮 기온은 평균 기온을 크게 밑도는 상태로 대부분 지역이 60도 중반에 그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지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이렇게 서늘한 낮 기온은 남은 한 주간 내내 이어지겠고 주말을 향해 갈수록 구름이 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6도, 47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6도, 42도, 해안 지역은 63도, 49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1도, 낮 최고 기온은 51도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행정부 고위직에 자신의 부통령 후보로 검토했다가 선택하지 않은 인사들을 중용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까지 발표한 인사 내각에는 선거 기간에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고려했던 인사 가운데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던 인사에게 행정부 다른 자리를 맡기는 게 이례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이렇게 많이 발탁한 적은 없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합니다. 우선 유엔 주재 대사에는 엘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또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과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국무부 장관에 지명됐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조기에 사퇴하고 트럼프를 지지한 덕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내무부 장관과 신설되는 국가에너지회의 수장을 맡게 됐습니다. 크리스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회고록에서 자신이 목장에서 기르던 개를 총으로 쏴 죽였다고 밝힌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부통령 후보의 꿈은 날아갔지만 국토안보부 장관에 발탁됐습니다. 국가정보국 국장에 지명된 털시 게버드 전 하원 의원도 한때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이들은 여러 이유로 부통령 후보로 선택받지 못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충성심을 이미 입증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부통령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과정에서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상당 부분 공개돼 새로운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은 작다는 게 분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처럼 한번 검토한 인사를 발탁한 덕분에 대선 승리 후 초고속 내각 인선을 발표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비해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선언으로부터 16일이 지나서야 첫 내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와는 달리 행정부 구성에 이렇게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8년 전 정권 인수 과정이 혼란스러웠고 주요 고위직 지명도 늦어졌는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조 로건 팟캐스트에서 첫 임기 때 최대 실수는 충성심이 없는 인사를 고용한 것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16일 에너지부 장관에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즈 에너지 설립자 겸 CEO를 지명했습니다. 라이트 지명자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견해를 가진 인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화석연료 확대 구상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17일 미국의 방송의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통신위원회 FCC 위원장에 브랜던 카 현 공화당 소속의 FCC 위원을 지명했습니다. 현재 FCC에서 공화당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인 카 위원은 차기 트럼프 정부의 정책 과제를 담은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FCC 관련 항목을 집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이 카 위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던 FCC의 권한을 확장해서 미국 우파 진영의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여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카 위원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모든 검열에 반대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카 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데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성파 측근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에 의회의 장애물이 출연했습니다. 연방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이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에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연방 상원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입니다. 그런데 3명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인사 구상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지만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도 게이츠 지명자 인준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은 이유 있습니다. 게이츠는 지난 2020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FBI 수사 대상이 됐던 바 있기 때문입니다. 미 전역의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논란의 공약을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트럼프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주 법무장관들은 대선 전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은 이민 낙태권 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약들의 위법성을 검토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반트럼프 전선에 동참하고 있는 뉴저지주 법무장관인 매슈 플래키는 만약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일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하지만 법을 어긴다면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공약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도 밝힌 상태입니다. 또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두고 있는 주정부들은 이 같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급진적 공약에 맞서 저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후 캐시 호걸 뉴욕 주지사와 함께 앞으로 정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조정하고 개발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 소속의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할 정책에 대비해서 민주당 법무장관 협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더 힐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텃밭에서 외롭게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블루스테이트로 불리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 내 트럼프 지지자들은 샤이 트럼프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구호 마가가 인쇄된 모자를 쓰고 식당에 가거나 소셜미디어에 선거 결과에 기뻐하는 표시를 하는 지지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정원이나 유리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팻말을 설치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는 눈총을 받을 수 있는 금기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예상을 뛰어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성인 이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 해리스에게 패배했지만 지난 대선과 비교해 격차를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재무구조 악화로 파산보호 절차를 신청했다고 오늘 아침 스피릿 항공이 밝혔습니다. 스피릿은 파산보호 절차 개시를 위해서 신규 유동성 확보 및 채무액 출자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뉴욕 남부 연방 파산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채권자들과 기업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인 재무구조 개선 협약을 맺었다라고 파산보호 신청에 앞서서 스피릿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스피릿에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운영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7억 9,500만 달러 규모의 부채를 출자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 예정대로 이행되면 내년 1분기 중 회생 절차를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스피릿은 기대했습니다. 회생 절차 기간 항공편 운항과 티켓 판매, 예약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스피릿 항공 측은 밝혔습니다. 스피릿은 올 초 제트블루와 합병이 당국의 제동으로 불발된 이후 매출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에 큰 폭의 적자가 계속 이어져 온 것도 이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트럼프발 보호무역 부상기류에 대한 경계감 속에 다자간 교류를 기반으로 한 영내 경제발전 도모라는 비전을 공유하면서 현지 시간으로 16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APEC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는 페루 수도 리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마지막 실선을 끝으로 전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페루 대통령은 내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정상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페루 전통 양식으로 만든 의사봉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주요 이슈인 글로벌 부유세 문제가 암초를 만났습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반대가 합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부유세, 과세 등 주요 현안에 관한 G20 정상회의 공동 성명 검토 과정에서 여러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유세 관련 합의를 이번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도 지난달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무장관들은 당시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이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제 조세 시스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소식통들은 밀레이 대통령이 이번 공동성명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단계를 유지한다고 언급하는 데에도 반대한다라고도 전했습니다. 극단주의적 시장 경제주의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극우 포퓰리스트적 기조와 궤를 같이 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국이 파트너 친구가 돼 구동존이하고 서로 성취한다면 중미 관계는 장족의 발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후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회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구동존이가 시 주석의 생각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동존이는 공통점을 찾고 서로 다른 점은 그대로 둔다는 의미로서 중국의 오랜 외교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도 구동존이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패권 경쟁에 돌입한 미중 관계에 대해서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시 주석도 충돌과 대치는 양쪽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정상은 결국 군대군 대화 재개 합의와 펜타닐 협력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내년 1월에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쩌면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미중 관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기록해왔던 대만에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석유 수입을 늘려 흑자를 줄이자는 제안이 검토됐습니다. 경제일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중화민국 중앙은행 총재는 입법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가 대만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 미중 무역 분쟁 이후 대만의 대미국 무역 흑자가 크게 확대됐다며 향후 대만이 일상적으로 대상국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만 중앙은행은 미국에서 AI 등 과학기술 분야의 대만 제품 수출가 늘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대미 무역 흑자 항목이 미국 정부 검토 기준을 넘어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자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신흥국과 미국 채권 시장이 올해 수익률 상당 부분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신흥국 현지 통화표시 국채 관련 지수가 지난달 초부터 3.5%가량 하락하면서 올해 수익률이 2% 아래로 내려왔고, 이러한 추세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신흥국 시장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데다가 보편 관세 등 경제 공약으로 달러화 강세와 또 미 국채 금리 상승이 나타나면서 신흥국의 통화 표시 채권을 둘러싼 전망이 조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흥국 국채 금리는 미국 국채 대비 2.3%포인트 정도 낮았는데 현재는 0.1%포인트 정도만 낮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신흥국 채권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등의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주가와 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EPFR 데이터에 따르면 주식 상장지수 펀드와 뮤추얼 펀드에 560억 달러의 자금이 지난 한 주간 순유입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 주간 유입액으로는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대선 이후 투자 자금이 이렇게 몰리면서 대형 기술주나 전통적 제조기업 주식, 가상화폐 등 대부분 투자 종목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주가가 꽤 오른 지금도 낙관론이 강한 상태입니다. 최근 주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리스크가 높은 상품들도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경고합니다. S&P 500 지수 종목들의 향후 12개월 예상 순익 대비 주가는 22배로 지난 5년 평균 20배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현재 투자 심리와 매수세 위험할 정도로 강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금융사들의 올해 3분기 말 자산거래 잔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6년 만에 최고이고 사상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까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자산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금융사들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거래 환경을 개선하는 시장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분야에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은행들이 가격에 민감한 증권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시장 변동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앉아서 일하십니까? 서서 일하십니까?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하루에 얼마나 앉아 계십니까?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면 심부전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영국인 8만 9천 명의 신체활동과 심혈관 질환 간의 관계를 관찰한 결과 하루 10시간 30분 이상 앉아서 생활하면 심부전,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앉아서 일하더라도 중간중간 일어나서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 하나 바뀐다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네, 이렇게 원래 수장이 이렇게 중요하죠. LA 차저스의 저스틴 허버트 쿼터백이 들어왔을 때 기대된다 라고 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장을 바꿨죠. 짐 하보로 수장을 바꿨습니다. LA 차저스가 현재 7승 3패 아메리카 풋볼 컨퍼런스 서부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차저스가 어제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34대 27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연승인가요? 네, 최근 5연승을 달리면서 4연승을 달리면서 캔자스시티 칩스를 위협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협이라고 하기에는 또 지난번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에서 너무나 크게 대패를 당했죠. 그래서 뭐 위협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패배를 당한 이후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는 이 두 미남 쿼터백 스타, NFL을 이끌어갈 차기 쿼터백 스타들 신시내티의 조 버로우 그리고 LA 차저스의 저스틴 허버트 두 선수의 맞대결도 굉장히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신시내티 조 브라우도 터치다운을 3개나 성공시키면서 활약을 했지만 수비진들 그리고 다른 공격수들에서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전승 우승을 목표로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프리미어 12에 나선 일본이 예선을 오전 전승으로 통과하면서 슈퍼라운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4개국을 꺾은 대만은 4승 1패 B조 2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B조 3위에 그쳐서 슈퍼라운드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